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논란이 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핫 이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의 이슈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네. 최근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대, 30대 등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많이 빠져서요.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너무 비싸고, 그렇죠. 또 주식은 또 관심이 많은데 주식은 또 어렵고, 그렇죠. 또 가상화폐 특히 요즘 최근에 굉장히 값이 많이 뛰고 있는 비트코인 네. 이런 쪽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추세를 보면은요, 네. 주변에서 어떤 분이 1, 2년 전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거금을 벌었다. 그런 말이 많이 이런 들어있죠. 분들이 주변에 한두 네. 분이 또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가상화폐 투자의 네. 진실 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홍 이사님이 알겠지만 우리 사무실하고 가상화폐는 조금 연관성이 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네. 상담으로 하러 오신 상담자 중에서 네. 이 가상화폐 쪽에 네. 재산 분할에 좀 관계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저도 일하느냐고 하도 바빠가지고 이 투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로 소질도 없었고 그냥 저는 이제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사실 일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도 좀 읽어보고 하니까 좀 돈을 많이 좀 부를 이루려면은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읽은 기억이 나서 올해부터는 좀 투자를 해야겠다. 소액이라도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주식을 좀 했는데 사실 주식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좀 투자할 게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결국 할 거는 이제 가상화폐를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저희 사무실이 가상화폐랑 좀 인연이 있는 게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혼 관련해서 어떤 의뢰인분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느냐 해서 그때 가상화폐를 좀 연구하게 됐고요. 부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을 한 2권 정도 써보는 게 어떠냐. 네, 그렇죠. 제의가 왔죠. 출판사 사장님하고 네. 담당자분이 오셔갖고 네. 저희랑 짧게 미팅을 가졌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저하고 홍 이사님이 그때 가상화폐를 한번 공부를 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좀 책을 쓸까 하다가 결국은 책을 안 썼죠. 그래서 사실 책을 쓰는 거는 그 분야에 정말로 어떤 전문가가 있고 경험과 실력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쓰면 저는 이혼에 관련된 책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이혼에 관련된 책이 나올 건데 이혼과 관련되는 그런 책은 제가 자신 있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가상화폐만 해도 가상화폐 그때는 저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좀 거절했죠. 제가 자신 있는 분야면 당연히 이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독자에 대해서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해서 이제 쓰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좀 약간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썼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굉장한 전문가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저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저하고. 그래서 홍 이사가 그때 조금 넣었습니다. 소액을. 당시에는 비트코인 몇 개 없었으니까 소액이에요. 한 1, 20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죠. 네. 잊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열어봤거든요. 홍 이사도 제가 열어봤죠. 네. 어떻게 됐어요, 홍 이사? 열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까맣게 2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네. 수익률이 한 240%? 예. 저희는 투자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죠. 연구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떤 건가, 네. 이런 목적이었는데 한 돈 1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400% 정도 한 15만 원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때 진짜 돈 구해가지고 한 1,000만 원만 넣었어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쌀 때 넣어놔서 장기간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뢰인분이 이제 상당수의 재산을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두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변호사님 꼭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라고. 그때가 한 1,000만 원대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게 나중에 1억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안 믿었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각적인 그런 어떤 해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가상화폐 열풍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견을, 몇 년 전이거든요. 미리 예견을 하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죠.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김대리 같은 경우 가상화폐 해봤어요? 저는 무경험자입니다. 네? 무경험자. 주변에는 좀 하세요? 주변에는 좀 있어요. 좀 수익이 났대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손실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돈을 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물론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운이 좋게 비트코인은 뭐 1, 20만 원 넣어가지고 지금 4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반대로 손실 난 것도 있어요. 손실 난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은 안 그런 건가요? 뭐든지 사실 투자와 어떻게 보면 투기와 도박 이게 애매해요. 뭐 이게 빠지면 중독이 되면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무리하게 이제 투자하면 그게 투기가 될 수 있고 근데 또 돈을 많이 벌면 또 뭐라 그래요? 투자라고 하죠. 사실 투기와 투자와 도박의 관계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도박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한 대로 중독성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력이 좌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박. 우리 형법에도 도박죄가 있잖아요. 고스톱이라든지 뭐 포카, 내기, 골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그래서 카지노 갔다. 카지노 가면은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경우는 그게 실력이 있어요. 그냥 운이잖아요. 어떤 경우에 잭팟 맞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거죠.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 정말 이건 약도 없대요. 저희 도박 때문에도 많이 상담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도박은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보다. 다른 거는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가 있는데 도박은 안 고쳐져요. 그건 그냥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도박이에요? 그거 애매하죠. 주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자본주의사에서 필요하잖아요. 주식 시장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건전하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또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이 있고 우리 홍 이사님도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계속 매집을 하는 건데요.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계속 사기만 합니다. 자, 우리 홍 이사님 같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투자죠. 장기 투자. 뭐 몇 년씩 진짜 잘 이렇게 묵혀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배당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 판단하고 연구해서 건전한 투자를 하면 나쁘지 않다. 자, 근데 문제는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가상화폐가 투자예요, 투기예요, 도박이에요. 김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한 4, 5년 전만 해도 네. 약간 너무 도박에 도박이다, 가깝지 투기다. 않나 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투자라고 좀 점점 이제 바뀌고 있죠. 이제 도박에서 투기에서 투자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왜 가상화폐를 많이 하느냐? 다른 거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이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부동산 뭐 강남의 집값이 뭐 몇 억씩 하고 뭐 서울의 집값이 뭐 몇 억씩 오르고 그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주식은 할 수 있는데 주식은 또 어때요? 주식 투자. 주식도 좀 사기에는 원래부터가 이제 그 가가 좀 세다 보니까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많이 오른 거 저도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너무 늦었구나. 올해 들어가는 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했으면 작년이나 몇 년 전에 했어야지.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뭐 제가 연구하고 들어가도 고가에 물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좀 쓴소리 좀 하면 이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력들. 작전 세력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물론 뭐 큰 손들 기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에도 등락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정말로 주식 투자한다면 홍 이사님 같이 다 블루칩이죠. 우량주죠, 우량주. 우량주를 그냥 몇 년 동안 뭐 한 3년, 5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 가지고 있을 각오로 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거지. 뭐 단기로 뭐 몇 개월, 뭐 1년 안에 수익 내기는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어른들이 젊은이들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실 젊은이들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거든.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어 놓든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세력들을 좀 억제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건전하게 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나게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집값을 잡든지 이렇게 다른 방향을 만들어 놔야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 가상화폐와 이혼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재산분할 나중에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예전에는 뭐 큰 이제 그 포션 비율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안 됐는데 점점 이제 커지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산 분할 청구할 때 크게 재산이 종류가 뭐가 있죠, 김대리? 부동산이 가장 크고 또
예금도 조회하고 또 보험. 주식, 보험. 보통은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가상화폐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거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배우자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금융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느 금융회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죠? 모든 은행이나 모든 보험회사에 다 조회를 그래, 우리 김 대리님 일을 잘하고 있어요. 조회하죠? 조회하면 다 나오죠? 금융회사, 뭐, 어디 은행에서, 뭐, 어디, 뭐, 증권회사에서 뭐가 나왔다. 그게 다 나올 거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회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요? 막막하죠? 이게 사실 변호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저도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앞으로 열풍이 되니까 변호사도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야겠구나. 뭐 어디 거래소에서 어디 이체되고 전송되고 뭐 지갑 뭐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런 걸 모르면 사실 이거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실 몇 년 전에 그 사건만 해도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한 거고 결국에는 우리 이 법조인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지 의뢰인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해가지고 재산도 찾고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혼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재산분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산을 잘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상대방이 어느 거래소를 거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신한은행인지 하나는지 알아야지 조회할 거니까 모르는 은행 조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알면은 조회할 수 있나요? 거래소를 알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큰 거래소 있잖아요. 뭐 법원에서 사실 조회하면 아마 그 회신이 와야 돼요. 물론 회신이 안 오면은 굉장히 그거를 이제 뭐 압수수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신이 올 거로 이제 기대해서 거래소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찾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거래소에다가 이제 은행같이 조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래 내용을 달라. 그렇게 이제 조회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거래는 굉장히 또 복잡하거든요. 은행과 달라요. 그래서 뭐 전송도 되고 뭐 지갑에도 보관할 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지만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혼할 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를 만약에 배우자가 한다고 하면 일단 알아야 되게 거래소를 먼저 아셔야 돼요. 뭐 어느 뭐 가상화폐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뭐 이더리움 뭐 아마 수십 개가 되고 뭐 해외 뭐 많은 그런 코인들까지 하면 수백 개가 되거든요. 어디에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지 이더리움에 투자하는지 뭐 그것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어디 거래소를 아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그래서 뭐 빗썸이냐 아니면 뭐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가상화폐는 또 워낙 변동폭이 크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하죠? 재판 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뭐 별거시와 재판 당시 그다음 재판 끝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부동산은 보통은 이제 사실적인 변론 끝날 때 재판 끝날 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판 중에 이제 뭐 저희가 KB 시세를 내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변론 종결시인데 다만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파탄시, 소재기시에 이제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있어요. 아직 판례가 확고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주일하고 막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재기 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5,000원이었는데 재판 끝날 때는 7천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항소할 때는 또 막 떨어져서 6천만 원이었다. 이게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판례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또 있어요. 집행의 문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집행은. 경매를 하면 되죠. 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예금 같은 경우에. 압류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추심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비트코인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워낙 또 빼돌리기가 쉽거든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 거래에서, 조회하기도 어렵지만, 이거 굉장히 또 빼돌리기가 찾기가 어려워요. 이 지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갑이라는 개념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시죠?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주식으로 이제 막 투자하면은, 주식에 이제 사고 팔고 하죠. 그럼 내가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면 바로 그냥 그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주식도 계좌가 있잖아요. 주식 계좌로 간 다음에 그 예치금이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은행에 예치할 수가 있잖아요. 가상화폐도 약간 비슷해요. 가상화폐는 이제 그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뭐 거래했다. 비트코인을 입금해가지고 거래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그게 200만 원어치가 됐다.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 지갑에다 둘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 보내듯이 내 비트코인 계정에서 뭐 상대방 계정으로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럼 뭐 몇 분 만에 그냥 그게 이전이 되거든요. 아니면 또 내가 어디에 제3자의 지갑을 만들면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가상 지갑이죠. 가상 공간에서의 뭐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에다가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찾을 수가 있겠어요? 찾기 굉장히 힘들죠.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나 빗썸에다가 이제 뭐 한 1,000만 원어치를 거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조회 보면 없다고 나와요. 왜? 그게 다 이미 이송된 거예요. 다른 데 지갑으로 갔든지 다른 사람 계좌로 갔든지. 그게 또 추적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상화폐 투자는 정말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있죠? 수익률이 많으면 그만큼 손실도 많아서 제발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사람 심리가 오르는 주식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근데 따라 사면 어떻게 돼요? 막 오르는 주식을 사면 내가 사면 떨어지죠. 신기하게. 어떻게 내가 딱 사면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팔면은 또 막 오르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